소프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 데이터 번외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에 앞서서 제가 한자성어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상 누각이라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모래 위에 누각을 누각이다 이건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무너진다는 의미로 기초를 항상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저희 SNS ERP도 마찬가지로요. 기초 데이터 준비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되시더라도요,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시면은 나중에 안정화 되시는 그거의 지름길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데이터를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데이터의 종류를 보시면은, 자, 거래처, 품목, 그 다음에 보험, 기초 등록,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품목과 보험, 그 다음에 기초 등록 내에서 창구와 단위, 이 네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기준으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자, 기초 데이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몇 가지 항목만 조금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큰 문제 없으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BOM 구성 품목과 그렇지 않는 품목으로 조금 분리해서 정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품목 코드 중복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BOM 구성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으로 분리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이 코드들이, 품목 코드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같은 품목 다종 재고 관리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가끔씩 이 프로그램 보시면은 품번은 하나인데 현장에 이제 현 실제 업무 창구에서 재고를 분할 관리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은 똑같아요. 외관상이나 뭐 어떤 부분, 뭐 재질이라든가 이 모든 건 똑같은데, 다만 이제 표기 이 글씨가 조금 틀린다거나 아니면 숫자가 좀 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고를 이제 분할 관리하게 되는데, 하지만 코드는 또 하나란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코드를 달리 주거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코드 하나에 여러 가지 형태로 분리하거나, 자, 이 형태의 두 가지 있는데, 형태가 되는데, 이제 코드를 이제 달리줄 경우 이제 그쵸, 코드가 많아지겠죠. 자, 이런 경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소분류라는 게 있어요. 이 소분류에다가 그 관련된 분리하고 싶은 항목들을 이제 추가하셔서 관리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품목 단위, 다종 단위 전제 여부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입고됐을 때, 그러니까 외부에서 입고됐을 때의 단위하고 아니면은 기존 단위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생산이 투입되거나 뭐 활용되거나 아니면 판매 이제 출고되거나 할 때 단위가 변동돼서 가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이런 품목들이 어떤 품목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데이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철판을 한 롤로 구입을 하는데, 아니면 개수로 구입을 했는데 내부에서는 이거를 절단돼서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절단되는 부피만큼 갈 거냐 아니면 무게만큼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 품목 데이터, 이미 등록된 품목 데이터에 해당 품목을 선택을 하셔서 이 단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를 클릭하시고 이 기본 단위,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단위라는 거는 기초 데이터에 들어가는 이 단위를 기준으로, 자, 변환하고 싶으시는 단위를 추가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교롭게도 수동으로 한번 하나하나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가 필요한 위치 또는 명칭인데요. 자, 이거는 나중에 그 내부적으로 재고 관리가 하고 싶어 하는 곳, 창고뿐만 아니라 생산 내부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위치라든가 이런 재고 관리가 업무상 필요한 부분들을 기초 등록에는 창고 등록에 창고라는 명칭으로 해당 구분에 대한 부분에서 명칭을 주고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해주시면은 입고할 때나 그 다음에 생산 등록할 때나 그 다음에 그 창고 이동, 출고 판매 이런 형태의 업무들을 하실 때 창고를 지정해 주셔서 재고를 이동시키거나 소진을 시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고 탭에서나 재고 실사에서 재고를 그 창고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하고 싶은 창고가 어떤 것들이냐는 것을 정리를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가지 기준으로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꾸준하게 가야 될 업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초기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꾸준히 관리를 하실 부분인데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코드 발행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코드라는 건 이제 품목 코드도 있고 가장 중요한 품목 코드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코드도 있을 거고, 창고의 코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코드의 기준을, 이게 발행 기준이죠. 신규 발행 기준을 잡으시고 가야 돼요. 혹시 그 기존에 있는 코드가 기준이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발행된 거라 그러면은 일단 코드는 일단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대로 쓰시고 이제 신규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코드 발행 기준 해주시고 나중에 뭐 코드 발행 기존에 있던 거를 바꾸겠다 하실 때 코드 변경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코드 변경을 통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 데이터 관리 기준이에요. 자, 이거는 기초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초 데이터 이 거래처 관리라든가 아니면 품목 관리, 품목 코드 관리, 이제 보험하고 연계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 등록 관리, 이 부분, 그 다음에 창고 등록 관리, 뭐 단위, 세유, 환유,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 설정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각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수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신규 추가라든 이런 업무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가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또 데이터의 누락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에서 BOM을 수정을 했어요. 아니면 신규를 추가를 했는데 이 자기들만 알지 다른 부서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신규 수정이란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공유를 할 거냐, 그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관리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등록을 할 거냐는 것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초 데이터는 항상 모든 업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 순서도 제가 업무 순서대로 했지만 그 기존에 있는 나와 있는 가지고 계시는 업무 레이아웃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 지침서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등록 업무를 하고 각종 업무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정상적인 업무 방향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업무 방향은 기존에 있는 레이아웃도 비슷할 건데 이 정상적인 업무 위에 변수들, 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무슨 변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라, 저렇게 처리하고 어떻게 통보하고 공유하고 이런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디테일적으로 조금 짜시고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 업무 지침서 형태로 활용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교육자료도 활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거나 아니면 업무가 인수인계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갑자기
나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많은 양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 이제 이게 짧게 이제 산축돼서 제가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카페라든가 홈페이지 이쪽 다른 루트를 통해서 문의사항에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강의를 해드리든 아니면 답변을 해드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어소프트 기초데이터 번외편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북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